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임대보증금 양도 후 받아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될까입니다. 김양도씨는 황임대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나 양수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나씨의 빚 독촉이 있자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나씨에게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이 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나 양수씨가 직접 황 임대씨로부터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받는다는 계약입니다.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채권은 지명채권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주는 지시채권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지명채권 중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당사자 간의 양도 금지를 약정한 채권,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양도 금지 약정에 의한 채권이라도 양수인이 이 양도 금지 약정을 몰랐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양도 금지 채권은 이혼으로 인한 이자료 청구권, 부양료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지명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반대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이 이를 모르고 양수했다면 양수인은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보증금의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면 양도인인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 즉 알려줘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통지 방식 외에 임대보증금 양도 양수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도 됩니다. 막상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계약서에 채무자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양도 양수를 승낙한다라는 문구를 쓴 후 임대인으로부터 기명날인을 받기도 합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된 후 양도인은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간혹 마음이 변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채권 양도 양수 사실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행한다 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수인은 그 자신의 명의로 채권 양도 양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는 없고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는 통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 양도 양수 사실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 양도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됩니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해도 양도인이 이를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권 양도 의사표시 통지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채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양도인, 즉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해 버렸다면 뒤늦게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양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김양도씨는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나 양수씨에게 양도한 후 황 임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아파트를 비워주면서 황씨로부터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버렸습니다. 김양도씨를 믿은 나 양수씨는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날 황 임대씨에게 채권 양수인으로서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달라고 했으나 김양도씨는 아침 일찍 이사를 하면서 이 보증금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렸던 것입니다.
황 임대씨는 이러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않아서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고 김 양도씨가 아파트를 비워주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나 양서씨는 김 양도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횡령죄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의 쟁점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받은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와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즉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도인에게 기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기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으로 채권 양도의 당연한 기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기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김 양도씨가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황 임대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3억 원은 양수인 나 양서씨의 소유에 속하고 김 양도씨가 나 양서씨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로서 나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 행위는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서 김씨의 재산 상황으로 보아 나씨는 3억 원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볼 때 채권 양도 양수를 했다면 양수인이 그 양도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